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요즘 코스피는 힘없이 무너지고 환율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의 진짜 본질이 뭔지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고요. 당장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행동 계획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장이 어떤지 그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인 방어선이라고 여겨졌던 2500선 아래로 그냥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좀 내렸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1,500원이라는 숫자가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공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IT 주식을 막 던지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환율이 치솟으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서 기업도 우리 같은 가게도 너무 힘들어졌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럴 때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격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심리도 무너지고 시장의 돈줄, 즉 유동성까지 마르는 최악의 삼중고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숫자들은 사실 현상일 뿐이에요. 이번 위기의 진짜 본질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간다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가 떠나고 있다는 거죠. 돈은 결국 신뢰를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 신뢰의 위기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 지금부터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뢰 붕괴라는 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경제 전체를 쓰러뜨리는 도미노 같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기업들은 당장 수입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투자도, 채용도 멈추게 되겠죠? 우리 같은 일반 가정은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금융시장에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돈줄이 바싹 마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시작된 균열이 연쇄적으로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도인 거죠. 바로 이럴 때 시장이 간절하게 원하는 비상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한국 돈 원화를 맡기면 미국이 달러를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딱 체결되면 시장에 우리 달러 부족할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안전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나쁜 소식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상황이요. 지금 딱 그렇죠. 이 중요한 통화 수합 체결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의 공포를 키우는 가장 큰 연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아주 명확한 2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방어, 그리고 그 후에 신중한 전략적 공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남들이 파니까 나도 공포에 질려서 막 던져버리거나 반대로 이게 바닥이겠지 하면서 무모하게 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우리 집부터 튼튼한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첫째,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치 생활비를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둘째, 신용거래나 마진론처럼 빚내서 투자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하고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그 명확한 신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할 때.
둘째, 그토록 기다리던 한미 통화 스와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최소한 실무 합의라도 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 마지막으로 꽉 막혀있던 무역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장에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방어 태세는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프로처럼 생각할 시간입니다. 남들이 두려워서 보지 못하는 기회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환율 탄성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즉 환율이 오를수록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나는 신기한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수출 비중은 아주 높은데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은 적은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특정 반도체 회사나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약한 원화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실적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셈이죠.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감정적인 투자자는 공포를 보면 그냥 팔아버리지만 시스템 투자자는 공포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정해진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공포를 매수 신호로 쓰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나 VKOSP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지수가 30 이상으로 치솟을 때마다 미리 정해놓은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나눠서 산다. 이렇게요. 시장의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내 감정은 싹 빼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냉정하게 가장 싸게 자산을 모아가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요,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의 반응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보고 투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심리, 유동성, 그리고 신호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은요, 그 신호가 온 다음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한미 통화 수업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